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피벗 함수 말고 큐브 함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수는 조금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제 바로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저도 확실히 잘 몰라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이것은요, 여기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보시면 예제 파일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스 엑셀 2016 큐브 함수와 getPivot 데이터 함수를 보시면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시고, 어제 제가 피벗 함수를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피벗 함수는 값이 안 나와요. 시험 볼 때.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엑셀에서는 다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그 식이라도 정확히 써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 보던 시험보다는 점수들이 피벗 함수랑 큐브 함수를 풀어서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더 높게 나오니까 900점, 95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연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큐브 함수 1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모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정도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외워서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크겠죠? 그래서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글을 써놨거든요. getPivot 데이터 함수와 큐브 함수를 배워봅시다 라고 해서 여기 영상들을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들만 보셔도 getPivot 데이터 함수나 큐브 함수들의 대략적인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엑셀 엑스퍼트 2016에서 큐브 함수를 그냥 푸는 거. 어제 제가 한 두세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푸니까 진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큐브 함수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셔서 조금 외우셔서 조금 고득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설명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큐브 함수는 피벗 함수랑 틀립니다.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표를 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은 여기에 이제 무슨 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누르면 필드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우리가 각각 이렇게 표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큐브 함수는 그냥 그 형식을 깨서 여기 있는 데이터 내용을 어떤 한 곳에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 식만 쓰면 그 큐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식을 써서 불러오기만 하면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그 피벗 테이블이 꼭 있어야지만 결과를 갖고 오지만 큐브 함수는 큐브 안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뭐로요? 여기 보면 데이터 모델에 추가가 돼 있어서요. 우리가 다른 워크시트에서나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그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속된 값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른 값을 이게 굳이 없더라도 피벗 테이블처럼 없더라도 여기 있는 값들을 다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깨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큐브 멤버 이런 식으로 큐브 밸류 멤버는 여기 이제 필드 여기 얘네들이 속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얘도 멤버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석 워크시트가 데이터 모델로 큐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뭘 하자고 했냐면
G3셀에, 이건 결과니까, 최다 출고 상품명을 조회하도록 큐브 함수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수식을 추가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고 상품명, 최다 출고 상품명을 조회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값이 출고량이 가장 큰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품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를 보면 이거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이거 만든 피벗 테이블을요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도배공사랑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뭐냐면 공사명이 있고 상품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 공사명이 아니라 상품명들을 기준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최다 출고된 상품명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출고량을 기준으로 이 상품명의 합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애가 뭐니? 라고 알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큐브 랭크드 멤버가 나와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 라고 하는데, 자, 탭키를 누르면 커넥션이라고 나옵니다. 커넥션. 이 커넥션은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 모델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모델이랑 연결을 해주는데, 이 경로는요 외워서 쓸 필요 없습니다. 큰 따옴표를 하시면 this workbook 데이터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워크북에 이 통합 문서 안에 있는 모델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컴마 set express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큐브 셋을 불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커넥션은 이 데이터 모델이랑 연결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얘네들의 상품명이 들어가 있는 출고량이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여기 큐브 셋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큐브 셋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커넥션을 동일하게 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set expression에 우리는 그 경로를 집어 넣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큐브 함수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들어진 큐브 셋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서 뭘 찾을 건지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건이 뭐냐면 상품명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큰 따옴표를 하고 가로를 열어주세요. 조건 드릴 때. 그래서 여기에 공사라는 이 워크시트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가로를 열 필요 없겠다.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보고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공사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점이라고 하면 여기 점이라고 하면요, 이 공사에 연결된 값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공사명, 상품명을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최다 출고된 상품명. 만일에 도배공사 안에 있는 최다 출고량의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면 또 조건은 틀려질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부분을 응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상품명을 조회해야 되니까 공사점 상품명으로 들어갑니다. 점. 그 다음에 우리는 상품명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all 점, 이거는 children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 children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상품명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에 속한 하위 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hildren이라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쓰시고 컴마. 캡션은요 넘어가시면 돼요. 캡션은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다 출고 상품명을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림차순 해주시는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sort by는 큰 따옴표를 하고 미주얼즈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주얼즈.
그러니까 어디에서 계산할 거니, 어떤 값들을 기준으로 따져올 거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주얼즈 점 우리는 지금 뭘 기준으로요? 합계 출고량을 기준으로 많은 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합계 출고량 요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가로를 닫고 소트 바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큰 따옴표를 해주고 가로를 닫아야죠. 전부 다 이 공식들은 여기에 인수들은 전부 다 큰 따옴표로 싸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컴마. 지금 이제 요 컴마는 뭐냐면 지금 큐브셋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랭크 몇 번, 이게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기준으로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올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 무대용 삼색 조명이 뿅 나오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식을 쓰니까 큐브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한번 가볼게요. 무대용 삼색 조명, 무대용 삼색 조명. 여기 얘네들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죠. 이 조명공사랑 벽체공사 이거의 합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사명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아니고 그 아닌 것들 중에 상품들 중에서 우리는 무대 삼색 조명 RGW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도배공사에 해당하는 상품명에 해당하는 출고량이 가장 많은 거. 그걸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는 큐브 랭크드 멤버드 갖고 와서 큰 따옴표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디스 워크북 데이터 모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큐브 셋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큐브 셋 얘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컴마 set expression에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가 됐잖아요. 그쵸? 조건이 여기 공사명이 도배공사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 어떤 거니?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따옴표를 하고 가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공사 워크시트에서 우리는 갖고 왔으니까 점 여기에 친절하게 나오죠? 공사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명을 집어넣고 점 얘는 공사명이 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따지고 싶은 거예요? 도배공사에서 따지고 싶잖아요. 그쵸? 도배공사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우리는 같은 조건일 때 AND로 연결하는 거 곱하기로 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공사점 이거는요 외워서 써야 돼요. 저기 곱하기가 들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품명인지 알고 있으니까 상품명 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 상품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도배공사 안에 있는 상품명들의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검색해야 될 게 여기 하이블루 칠드런이야 이 오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를 닫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set expression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배공사들 중에서 상품명에 해당하는 아래 값들을 기준으로 따져가 되는 거죠. 컴마 캡션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sort by 이번에는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자, 컴마. 그 다음에 뭘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입고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건지, 출고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건지 써주시면 되겠죠? 큰 따옴표에 미주얼즈 갖고 온 다음에 써주면 됩니다. 입고량이면 입고량, 출고량이면 출고량.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입고량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는 출고량으로 했으니까. 탭을 누르면 완성을 해주면요. 소트 바이가 완성이 되고 뭐 해줘야 돼요? 큐브셋의 가로를 닫아주셔야죠. 이렇게 긴 거 보고, 틀리고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직 세 문제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보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시험장 가서도 이 큐브 함수는 맞출 수 있습니다. 컴마. 피벗 함수는 쉬웠잖아요. 그쵸? 자, 랭크는 1이 되겠죠. 첫 번째 가장 작은 값들 중에서 가장 위에 값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알러지 방지 전용 WAD 그러면 요애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218이 가장 작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큐브 함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큐브 멤버로 갖고 와서 랭크드 멤버 순위의 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큐브 셋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세팅 안에서 찾아와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 수식만 쓰면 이 워크시트가 이 표들이 없더라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보다는 좀 더 상위의 고급 기능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있어요. 바탕화면에 큐브 함수 2. 자, 여기서요. 두 문제네요. 판매 분석 워크시트. 얘도 동일하게 돼 있죠? 멤버랑 밸류로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F3셀에 총 거래 업체 수를 줘야 한대요. 지금 아까는 값을 갖고 오는데 지금은 거래 업체 수를 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요. 보니까 큐브 카운트, 큐브셋 카운트가 있어요. 큐브셋 카운트. 그래서 여기 큐브셋 카운트를 쓰고요. 이거는 큐브셋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업체 수를 세야 되니까 일단은 뭐 해줘요? 이거는 자동으로 안 나오나? 자, 고객 업체 수를 세야 되니까 는 큐브 카운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 셋 대괄호를 열고 자, 여기서 왜 안 나올까요? 큐브 셋 우리가 큐브 셋을 하면 여기 커넥션이라고 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커넥션이 필요 없나 봐요. 자, 컴마. 그 다음에 set expression에 눌렀을 때 우리가 나왔잖아요. 어떤 게 나왔어요? 어떤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조건들을 집어넣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큐브셋 카운트로 갑시다. 집합에서 항목 개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 업체 수를 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큐브 함수와 데이터 모델 여기서 큐브셋을 또 쓰나? 큐브셋 디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한번 한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큰 따옴표로 하면 판매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쵸? 판매 고객 업체 얘를 집어넣어줘야겠죠. 그쵸? 고객 업체 뭘 해줘야 돼요? 올해 children 이렇게 이게 set expression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캡션은 필요 없어. 캡션은 필요 없고 얘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상관없겠죠? 내림차순을 일단 해봅시다. 컴마 sort by 얘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큐브셋을 쓰지 않나? 일단은요 한번 해봅시다. 미주얼즈 해서 합계 판매 금액을 넣읍시다. 합계 땡땡 띄고 판매 금액 한번 해보죠. 닫고 가로를 닫고 그쵸?
여기에가 세팅이 된 거고 큐브 셋이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14개 맞네요, 그쵸? 자, 경성 트레이딩 얘네에 해당하는 값들이 14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객 업체를 센 거잖아요, 그쵸? 아, 이게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14개. 자, 자, 큐브 셋 카운트를 했어요. 개수를 세야 되니까. 근데 큐브 셋 카운트를 여니까 여기 세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팅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봤냐면 거래 업체 수를 조회하라고 했고 큐브 함수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 모델을 갖고 오기 위해서 큐브 셋을 한 거예요. 큐브 셋 카운트 개수를 세는데 나는 요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기준으로 세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 큐브 셋을 열어서 일단 데이터 모델이랑 연결을 하고요. 조건이 뭘 세는 거였냐면 일단은 그 세팅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서 고객 업체에 해당하는 값들의 모든 값을 세대에 그 밑에 속한 애들을 다 가져와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내림차수 오름차수는 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수를 세는 거니까 뭐 이를 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비주얼즈 합계 판매 금액 얘도 마찬가지겠죠. 계산을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로 요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그냥 카운트가 된 거죠. 썸은 없겠죠. 썸이라는 거 없네요, 그죠? 그냥 개수만 세는 걸로 이렇게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꿔도 상관이 없네요, 그죠? 자, 카운트 큐브 카운트는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나와요, 요거.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문제. 큐브 랭크드 멤버드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F6셀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경성 트레이딩 첫 번째 조건이 업체에서 고객 업체에서 경성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에 해당하는 경성 트레이딩 고객 업체의 최대 판매 제품명 최대로 많이 판매된 제품명을 갖고 오는 거야. 대양 마말레이드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는 큐브 랭크드 멤버 그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탭키를 누르면 여기 모델이 뿅 들어간다고 했죠? set expression 우리는 큐브 셋을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큐브 셋이라고 쓰고 다시 한번 연결해. 커넥션은 그냥 다시 한번 연결해 주면 외워서 안 쓰셔도 됩니다.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셔야죠. 조건이 거래 업체가 경성 트레이딩이라고 했고 그 안에 속한 저기 제품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큰 따옴표에 가로를 열어야죠.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판매 여기서 보세요. 고객 업체는 조건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제품명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명 all child라고 써야 되니까 이거는 제품명이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ll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을 써준 거예요. 뭐요? 경성 트레이딩 라고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써야죠. 판매 제품명이라고 있죠. 제품명 이거는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요. 그 다음에 all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children 썼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set expression을 완성해 줘야 돼요. 큰 따옴표로 캡션은 생략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최대 판매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상태여야겠죠. 그 다음에 sort by는 저기 합계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미주얼즈 얘는 써줘야 됩니다. 합계 나오면 아까처럼 나오면 그냥 쓰면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 대가로 닫고 큰 따옴표로 싸주고 그러면 지금 큐브 셋이 완성됐잖아요. 가로를 닫고 랭크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캡션은 생략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대양 마말레이드가 나오죠. 이렇게
요렇게 식이 길지만 요게 큐브 함수를 푸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볼까요? 큐브 3. 자, 똑같습니다. 지금 우수회원 워크시트에 여기에서요, F5셀에 영업 일부라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영업 일부. 요 영업부들이 많잖아요. 그쵸? 많은데, 우리는 영업 일부에서 사원명을 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영업 일부에 뭐 하는 거야? 최고 실적. 상기 목표가 있고 상기 실적에서 영업 일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의 이름을 갖고 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해볼까요? 는 뭐부터 써요? 큐브 랭크드 멤버, 그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탭,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셋을 불러와야죠. 큐브 셋,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연결하고 모델에 컴마,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우리가 불러올 차일드, 그죠? 생각나시나요? 큰 따옴표에 가로 조건이 두 개니까 이 실적표 점 얘는 나오잖아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사원명이네요. 그쵸? 사원명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부서명을 기준으로 점 올이 아니고 어떤 거요? 영업 일부라고 쓰셔야겠죠? 이게 앞에 조건이고 곱하기 그 다음에 실적표 이거는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사원명이었죠? 사원명 점 어떻게 써요? 올 사원명에 속한 모든 값을 불러오는데 그 밑에 속한 값들 children을 불러와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닫고 그쵸?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요 부분 여기 조건 쓰고 여기 있는 부분을 외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만 그래서 컴마 캡션은 없고 컴마 그 다음에 소트 오더는 최고값을 구하면 내림차순 최소값을 구하면 오름차순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컴마 그 다음에 소트 바이는 큰 따옴표 미주얼즈 어디에서 찾을 거니? 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주얼즈 점 대괄호 열고 용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합계 땡땡 띄고 상기실적 이거 띄어쓰기나 오타가 나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큐브 셋을 닫아주고 컴마 첫 번째 1 캡션은 없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장동수가 나오네요. 그쵸? 요거 어제 제가 문제를 제가 공부를 하고 어제 또 보러 가서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문제를 풀고 정답이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점수도 올라가고 고득점을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긴 거 이런 큐브 함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요. 안 되면 또 보면 되잖아. 또 보고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연습해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 풀 수 있으면 우리가 모스 그 엑셀에 나오는 큐브 함수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링크를 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자켓 중에 채소 재고량 품목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합계 재고량이 미주얼즈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자켓에 해당하는 요 분류가 됐든 뭐가 됐든 자켓에 해당하는 이거 품목을 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품목명에서 뭔가를 갖고 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2부를 해보세요. 뭘 갖고 와요? 큐브 랭크드 멤버 그 다음에 큰 따옴표에 디스 워크북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set expression에 큐브 셋을 불러오죠. 그 다음에 다시 커넥션은 큰 따옴표에 요거를 갖고 오면 된다고 했고 컴마 set expression에 조건이 하나면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일단은 큰 따옴표에 가로를 엽니다. 그 다음에 재고에서 갖고 왔네. 재고 점 뭐요? 분류가 자켓이고 품목이 머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품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오니까 재고 분류 점 뭐가 돼요? 자켓이 되고 대괄호 닫고 곱하기 그 다음에 재고 점 품목 점 뭐야? 아래에 들어가 있는 전체 올 점 children
오타나면 안 돼요. children. 이렇게. 그 다음 가로 닫고 큰 따옴표 닫고. 아시겠죠? 컴마. 캡션은 넘어가고 내림차순.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미주얼즈 점 저거 쓰면 되잖아요. 재고량 품목이 최소 재고량 품목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뭘로 하셔야 돼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면 되죠. 합계 땡땡 띄고 재고량 대괄호 닫고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인수들, 큐브 함수의 인수들은 전부 다 큰 따옴표로 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직 안 끝났죠? set expression을 완성한 거고 컴마 랭크드는 첫 번째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3버튼 레귤러 자켓이네요. 그쵸? 3버튼 레귤러 자켓이 재고량이 8개뿐이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 수식만 있으면요. 다른 워크시트에 갖다가 붙여도 값을 갖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보다는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고 여기에 보이는 얘네들의 값을 또 똑같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시트를 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표로 만들어서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큐브 함수를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워 피벗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데이터 모델을 추가를 해서 기업에서는 분석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요약해서 보여지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은 정말 다양하구나. 진짜 많은 것들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조금뿐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이런 기회가 되면 저도 더 공부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모스 엑셀 엑스퍼트에서 이제는 우리는 큐브 함수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큐브 함수 시간 남을 때 빨리 푸시면 되잖아요. 이게 여러 번 보시고 좀 익히셔서 요렇게 그냥 요게 있는 부분들만 익히시면 되니까 요렇게 all이 들어가고 children으로 땡겨오는 거 조건일 때 요렇게 해서 자켓이라고 조건이라고 쓰는 거 곱하기 해서 두 번째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영상들을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해서 외워가시면 큐브 함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사람 시험 보면요 한 3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큐브 함수가 나오면요 피벗 함수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온 문제들은 좀 드문 것 같고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인 것 같고요. 큐브 함수 10번 중에 한 3번, 피벗 겟 데이터 함수 3번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래도 점수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매번 그냥 넘어갔던 인덱스 함수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또 영상으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인덱스 문제들도 이렇게 잘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 한 방에 합격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